행복한 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 회장이신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샛노란 은행잎을 연상케 하는 네, 아쉬워서 가는 계절이 더 고운 노랑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눈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작품을 감상하는 행복한 시간 가져볼까요? 네, 오늘은 양영하 시인의 시집이에요. 네. 푸른 진주가 눈뜨고 네. 라는 시집입니다. 네. 네. 푸른 진주가 눈뜨고 이제 이렇게 빨간 표지가 인상적인데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언뜻 듭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전주가 눈뜨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전주인데 진주하고 전주하고 아주 잠깐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좀 많이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은 다행히 네. 우리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죠. 네. 그리고 도로 아래 이렇게 칼라로 맞아요. 그거 너무 좋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진주, 전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가끔 진주와 전주에 그 갈림길에서 잠깐 그러시는군요. 망연했던 적이 있었고 저는 전주 비빔밥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진주 비빔밥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끔 어디 이렇게 비빔밥 나왔는데 진주 비빔밥 그러면 전주 비빔밥인가?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보고 그런 적은 있어요. 네. 저는 어떤 그 진주를 이제 전주로 처음에 잠깐 잘못 봐서 그런 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문득 푸른 진주가 눈뜨고라는 제목인데 왜 표지는 빨간 것일까? 아마 어쩌면 이것도 작가님도 충분히 고민하셨겠죠. 네, 그런 이제 책을 받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해봤습니다. 근데 푸른 전주가 눈뜨고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전주가 눈 좀 더 떴으면. 네, 더 푸르게 네, 그런 책도 바람이 됩니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영하 시집을 내셨는데요. 네네. 원래 이제 수필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양영하 시인은 사실은 2010년에 대한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하셨거든요. 네. 이제 10년이 훨씬 넘는 이제 그런 작가신데 표현에서 2020년에 시로 등단하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시집은 사실은 시로 등단하시고 처음 내는 첫 시집입니다. 그동안의 수필집은 순배, 불춤 이렇게 수필집 2권 냈는데 수필정도 참 좋아요. 네, 평소 필력도 있으시고 좋은 글 많이 쓰신다는 문장이 평을 참 받으신 좋아서 저도 양영하 그 당시는 수필가 양영하 수필가의 그 수필을 보면서 이 작가를 알기 전에 참 좋은 글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다고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이제 퇴직하시고 이렇게 글만 쓰고 계시는. 네네. 그간에 또 문학 활동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행촌수필 문학회장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북문인협회 부회장 맡고 계시고 그리고 상도 완산벌 문학상, 전북 수필 문학상, 리더스 에세이 문학상 이런 또 의미 있는 상들을 수상하셨어요. 행촌 수필 문학회는 어떤 단체인지 좀 이 시간에 소개 한번 해주시죠. 행촌 수필 문학회 예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작고하신 김학 선생님 계실 때 김학 선생님께서 수필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네.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또 수필 쓰시는 분들이 서로 동인이 되어서 활동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많이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만들어진 수필 문학회예요. 네. 네, 행촌 수필 문학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좋은 네. 글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학계에서 볼 때 전북이 또 많은 그 문학가들이 계시고 네. 좋은 글을 쓰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고 네. 특히 수필 분야에서도 좋은 평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또 그런 이 선배 문인님들의 그런 또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80년대 네. 초반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전라북도를 수필의 르네상스 지역이라고 하고 네. 상당히 바라봤던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대한민국의 수필 문학을 선도하던 네.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수필의 르네상스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또 김학 그 작고하신 우리 수필가님 이름 보니까 또 뭉클하고요. 그러네요. 네, 네. 우리 오늘 소개하는 양영아 선생님이 행촌 수필문학회장을 역임하셨기 네, 네. 때문에 또 오늘 행촌 수필에 대해서 또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잠깐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첫 시집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양영아 작가님의 네, 네. 작가의 말 먼저 들어보죠. 네. 네. 양영아 시인, 수필가이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시인으로 네, 소개합니다. 양영아 시인은 이런 말을 해요. 물이랑과 물라 사이 침묵은 서서히 고여서 그리움이 넘쳐 흘렀다. 뿜어내지 않으면 강둑이 무너질 것 같아 문장에 갈피를 편다. 내 영혼 한 자락 펼쳐놓는다. 네.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런 작가님의 이제 그 의도, 네, 세심한 마음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어떤 작품 감상해 볼까요? 우리 이제 양영아 시인의 푸른 진주가 눈뜨고라는 네. 이 시집의 제목, 시집의 이름을 가져오게 한 작품이 네. 12쪽에 있어요. 네. 바다가 건져 올리는 언어들이라는 네. 다소 긴 제목인데요.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다가 건져 올리는 언어들, 양영아. 누군가의 정맥을 푸르게 엮고 누군가의 동맥을 붉게 짜는 바다의 여신 살라키아 윤술. 무수한 자음과 모음으로 은빛 언어대를 키워 바다의 문장 하얗게 일어선다. 덜어는 잘게 부서져서 스스로 깨닫는 성각의 눈동자. 세상이 출렁여도 내 안에서는 푸른 진주가 눈뜨고 있다. 때로 울고 때로 읊어 억만년의 수포를 내뿜는 너는 영혼을 철썩이는 아내. 너에게서 기표이던 것들 별들의 기으로 바뀌어 일렁거리고 바다의 언어는 모국어의 광채가 된다. 네. 또 이제 저는 조미애 시인님께서 낭송을 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숨부터 쉬고요. 네, 뭐 굉장히 품격 있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완성도도 높고 잘 부르지만 제 느낌으로. 네. 네. 이 보면은 네. 우리가 아까 푸른 진주를 푸른 전주로 우리 김 PD님 가끔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보면은 바다가 건져 올리는 언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얼핏 보면 연어들도 이렇게 제가 또 그 말씀
그런데 네. 언어들이라고 한 것처럼 네. 바다의 그 움직임, 철썩거림, 네. 바다의 순환, 바다의 생태를 네. 통해서 한편의 글로서 완성하는 그 작가의 문장,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어로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른 진주가 눈뜨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언어들이 네. 마치 연어들이라고 해도 네. 뭔가 바다에서 일렁이는 그 출렁거림 네. 그리고 바다의 생태 네. 이런 것하고 치환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제가 소개하면서도 오늘 김 PD님께서 진주와 전주를 말씀하신 것이 자꾸 언어와 연어로 네. 이렇게 저한테도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더욱 이 작품은 잊지 못하겠다. 그런 그 이제 저만의 어떤 감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욱 강렬하게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바다의 언어죠. 네, 바다가 건져오는 언어들. 네. 그래서 푸른 진주가 눈뜨고라는 이 작품집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멋지고요. 다른 작품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그 16쪽에 보면 금음달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우리가 금음달은 사실은 좀 보기가 힘든 달이에요. 네. 계절에 따라서는 새벽녘에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초승달은 많이 보죠. 근데 금음달은 초승달하고 정반대의 모양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새벽에 보통 많이 보여줘요. 제 모습을. 저녁에는 초저녁이나 이럴 때는 잘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음달이 지면서 아침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만일에 날이 흐린 날은 네. 또 금음달이 좀 남아있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금음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상의 세계가 사실은 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눈에 띄었어요. 네네. 이 작품은 우리 김 PD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겠습니다. 금음달 양영아 철썩거리며 부딪히는 파도 바위를 울리는 소리 밤의 정적을 깨우고 검푸른 밤하늘 초롱별빛 그대 빛나는 눈동자여라 화사했던 만월의 기억 애태우는 미련의 꿈을 넘어 영욕의 뒤안길에 뒤척이는 기다림의 마음 밤새 까맣고 다 부르지 못한 영혼의 노래 아직 먼 동까지 남아있는데 가슴 저미고 돌아서는 쪽배 하나 가물거리고 있네. 새벽 이슬 맺히며 황망이 쫓기는 어스름 내 무망이여 희붐한 햇살에 쫓겨나는 짧은 생이여 푸른 빛이여. 여기에도 푸른 빛이 왔습니다. 네. 희붐한 햇살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이 언어들이 문장에서 시어로 쓰이고 있는 언어들이 참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양영아 시집 푸른 진주가 눈뜨고라는 이 시집에 소재우 시인께서 평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소재우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양영아 시인의 시 속에는 랭보의 견자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도 혼돈을 질서로 대립을 조화로 극단의 대결을 초극하고 초월의 경지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자주 번뜩인다. 색깔이나 향기를 언어로 읽어내는 그 교응의 경지, 누림을 필자는 확연히 감지하고도 남음이 있다. 색깔이나 향기를 언어로 읽어낸다고 하는. 네네. 그래서 소재우 시인께서
그 양녕하 시인의 시를 보면서 이 말씀하셨던 이 네. 부분들이 네. 정말 양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네. 새삼스럽게 느끼게 네. 됩니다. 네. 천질합일 교웅의 미학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한 찬사인 것 같습니다. 네, 한 편만 더 감상하시죠. 네. 양녕하 시인의 그 58쪽에 있는 시집 58쪽에 쑥부쟁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이 시는 저하고 우리 김 PD님하고 한 년씩 나누어서 읽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네, 쑥부쟁이 너무 그립습니다. 네. 쑥부쟁이 꽃 양녕하 신뱅이길 꼬부라지는 첫 들목에 문 밖에 기대선 쑥부쟁이 꽃이 환하다. 환하다는 것은 평생의 울음이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뜻이다. 환하다는 것은 밤새 깜깜하던 울음이 저물어 비로소 먼 동을 틔었다는 뜻이다. 꿈을 잃었을 때부터 몇 개의 계절은 속절없이 지나고 몇 번의 장마도 사납게 다녀가는 동안 세상 모든 일이 내게는 울음 미천이었다. 울음도 저물어 노을쯤에 다다르면 하늘은 맑은 쪽으로 돌아눕고 다시 푸르러진 너는 웃음을 장만하러 늦가을 쪽으로 걸어갈 것이다. 누군가가 너를 아득히 잊은 계절, 문 밖에 차운 설이 찾아와 너를 다시 불러줄 것이다. 네. 쑥부쟁이 꽃이 환하게 핀 것을 환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환하다는 것은 평생의 울음이 비로소 꽃으로 피었다는 것. 환하다는 것은 밤새 깜깜하던 울음이 이제는 저물어 비로소 먼 동을 틔웠다는, 마치 그 쑥부쟁이 꽃이 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자연의 일상을, 자연의 시간의 움직임을, 자연의 시간의 흐름을 지금 다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눈길이 간 것이 이 시에 보면은 오연에서 다시 푸르러진 너의 웃음. 다시 푸른색이 나왔습니다. 네, 푸른이라고 하는. 양녕하 시인이 이 푸른이라고 하는 푸른색에 대한 그 열망, 이 굉장히 가득 차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푸른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상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푸른 진주, 이게 푸른 진주가 눈뜨고 있는데, 푸른 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녕하 시인이 앞으로 우리 많은 시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에 시로서 새롭게 피어나셨으면, 푸른 진주처럼 이렇게 피어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형상화도 뛰어난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감정이입도 첫 시집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동안의 필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그 절묘한 테크닉까지 아주 맞습니다. 좋은 시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양녕하 시인의 첫 시집 푸른 진주가 눈뜨고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조미애 시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